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편 35부 무언가 하락해서 망했다는 것은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종류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시장이 하락해서 내 보유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종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순히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러한 뭐 강세장 약세장의 반복이 아니라 약세장이 추세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뭐 대세 하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세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금융위기의 유동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코로나에 대한 유동성이 발발을 했고, 그에 대한 트리플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갔을 경우에는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약세장의 변동성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변동성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8월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뭐 시장을 가지고 8월에 떨어진 이유가 이렇고 뭐 저렇고, 그래서 9월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9월에 오를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이러한 조언은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조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시장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의 사업 보고서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전년의 실적은 어떻고, 올해 실적은 몇 퍼센트 증가를 했고,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경쟁사는 누구이고, 지금 뭐 업황이 어려운데 경쟁사가 새롭게 출몰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모른다면 결국 시장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전 포스팅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반기죠. 네, 상반기에는 만약에 상반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할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아져야 됩니다.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지는 종목을 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죠, 지금은. 그럼 하반기는 어떠냐? 올해 실적만 좋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확률이 높은 종목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면 보내주든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년도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확률이 높은 기업인데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주식을 내가 샀는데 내일 주가가 하락하고 뭐 일주일 뒤에도 하락한다면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더 사야죠. 예. 더 사야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가만히 있거나. 그리고 그 전전 콘텐츠에서는 우리의 주식 투자는 고평가를 덜어 저평가로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유통업자? 네, 고평가는 계속 그 고평가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트레이더는 고평가 주식을 매매를 해야겠죠. 저평가 주식은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의미잖아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트레이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더 분들에게 고평가 주식을 내어주고, 이제 저 같은 투자자는 다시 시장에서 소외된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종목들로 다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카카오를 매수하신 분들은 저와는 투자 철학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소외된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카카오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한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뭐 10%가 빠지든 10%가 오르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고평가 주식이 더 고평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고평가 주식을 샀을 경우에.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주식 입문자들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투자 조언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의 그런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내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 막 다른 뭐 증권 전문가들 말 듣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듣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조언 중에 뭐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종목에 따라 다르죠. 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떨어지는 칼날을 보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달리는 말도 저평가에서 이제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더라도 더 사는 거죠. 근데 뭐 일주일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른다고 그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투자 조언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은 항상 일정 부분을 저는 보유하시길 권해드리는데,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개인의 처한 경제적인 상황,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 뭐 자영업자인지 은퇴자인지 내가 지금 다른 뭐 예적금에도 현금이 많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저는 이제 보통의 경우로 이제 예를 들면 현금은 2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월과 같은 약세장이 이제 왔을 경우에는 내 보유 종목이 억울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 비중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내 보유 종목들 중에서 뭐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적정 주가에 도달할 경우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돈을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채워두는 겁니다. 20%를 내가 소진을 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그걸 또 채워넣고,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계속 채워넣으면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은퇴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콘텐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단순히 뭐 지수가 하락한다고, 뭐 삼성전자가 하락한다고, 현대차가 하락한다고, 카카오가 하락한다고 내 투자 인생이 종료가 되고 깡통을 찬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투자자가 항상 문제예요. 투자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그 기업, 상장된 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 철학과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깡통을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뭐 그러니까 내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내가 깡통을 찬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최대한 좋은 종목들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게 복리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내 투자한 종목들 중에서 누가 먼저 오를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깔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것을 차익 실현해서 아직 덜 오르거나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이제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러면 그냥 한 종목에 올인해서 그 종목의 운명을 건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훨씬 더 싼 가격에 이 차익 실현한 것을 그냥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짜 돈으로 추가 매수를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산 투자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분산 투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살아야죠.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턴어라운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를 하여서 최고의 종목들로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50대는 이거 보세요. 이 기사 제목입니다. 주식투자 손실 60대 자살. 퇴직금 전부 투자했는데 일가족 자살. 주식으로 퇴직금 날린 50대 점점점. 전재산 날린 노부부의 눈물. 우리나라 주식투자 평균 연령대가 5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럼 50대의 주식투자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 준비로 해야 되는 자본금을 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건 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50대인데. 그래서 이 50대 분들은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을 정말 받아야 된다. 그래서 50대, 60대는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일단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분들은 20대, 30대는 사실 저와 같은 철학을 안 가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대박을 노리는 투자던가 아니면 어차피 잃어도 된다. 잃어도 되지만 성공했을 때 큰 성공, 대박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을 잃더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진급도 할 테고 그리고 20, 30대에 투자를 해봤자 투자금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 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50대, 60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잃을 수도 있는 투자법이라면 애당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투자 철학과 투자법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하니까 수익률은 별로일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라고 그러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워렌 버핏보다 자본금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워렌 버핏보다 안정적인 이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연평균 3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그 모델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에 아니요 30% 말고 20%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배에 해당하는 성장률이죠. 그러한 종목들이 저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게 비이성적인 주가를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을 그 20% 성장에 맞춘 주가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은 그 해 주가가 20%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20%보다 예를 들어서 10%를 더 싸게 쌌다. 그러면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실패하는 종목도 당연히 생기겠죠. 어떻게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다 성공을 합니까?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필연적 실패라고 하죠. 그러한 실패하는 종목들이 생기더라도 아니 설마 이렇게 종목을 골랐는데 100% 다 실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수익을 내면서 그 필연적 실패를 커버를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30%좀 시장이 좀 안 받쳐줄 경우에는 연평균 20% 정도 그거를 복리로 10년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경우 10년을 연평균 30%로 쌓아 올리면 18억이 됩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요. 예. 그 정도면 노후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사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8억이면. 그 18억을 가지고 그 18억의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매달 월세처럼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주식 투자 말고도 이제 국민연금 나오고 뭐 다른 연금도 있을 테고 뭐 예적금도 있을 테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충분히 노후 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고수익을 얘기하죠. 저수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 고수익엔 과연 안정성은 담보되어 있는가? 뭐 아니면 도방식의 투자는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다시 50대, 60대는 투자는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고수이더라도 잃을 확률이 높은 투자법은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종목들 중에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종목이 생기더라도 계좌는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 실패해서 내 주식 투자 인생도 종료되는 것은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죠. 그렇죠? 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 투자로 뭐 자살을 하고 깡통을 찬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어떤 기업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 계좌도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종목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주린이인데 4천만 원 주주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4천만 원이 이 전재산이라고 해봅시다. 주식 투자에. 이걸로 이전 종목에서 이걸로 크게 먹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세요. 주식 투자를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먹은 돈으로 이번엔 다른 종목에 또 베팅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아주 잣됐대요. 예, 그래서 또 뭐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종목 게시판에 질문을 했죠. 아니, 매수를 왜 종목 게시판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투자를 해놓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얼마나 큰 수익을 냈을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리셋, 초기화될 수 있는 투자법이잖아요. 이런 투자법은 애당초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 5번을 연속으로 성공을 했든 뭐 몇 번을 성공을 했든 마지막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주식 투자에는 확률, 높은 확률을 선택해야 맞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든 낮은 확률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높은 확률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럼 주식 투자에서 높은 확률은 뭐고 낮은 확률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실은 한계가 있지만 수익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그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을까요? 안 나죠, 당연히. 근데 그 100만 원은 200만 원이 되면 끝인가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맹점이에요. 손실은 한계가 있지만 수익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면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손실 날 일이 없겠네요. 그쵸? 이게 바로 성공의 높은 확률입니다. 이거를 높은 확률로 하려면 절대로 한두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몰빵에서 성공한 분들 많죠. 엄청 많죠. 예. 근데 낮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낮은 확률. 아니, 로또도 엄청 낮은 확률인데 매주 당첨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확률이라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매주 로또 당첨자가 계속 나온다고 제가 로또 당첨자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몰빵 아니면 베팅 뭐 그런 걸로 성공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낮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야, 너 높은 확률 선택할래? 낮은 확률 선택할래? 그럼 대부분 높은 확률을 선택한다고 할 겁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낮은 확률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빨리 부자가 싶다. 빨리 뭔가 지금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러한 조급함이 결국 낮은 확률에 배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버리고 이 낮은 확률에 성공을 했어도 이것은 도박이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방법은 도박이다. 이러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법이 없을 경우는 언제든지
자산 초기화 될 수 있다. 자산 리셋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작년 3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오를 겁니다. 주식 투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꽃길만 걷는 거구나. 근데 올해 보니까 좀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자만하면 그때 이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산 리셋 초기야. 잠시만요. 그리고 이 밑에 글을 써놨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네, 어쨌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카카오가 올라가니까 카카오를 사야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정한 기업, 내가 공부한 기업, 그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뉴스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것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성장률 높은 기업들은 소형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절대로 무언가 하락해서 내 주식 투자 인생도 망했다는 것은, 그것은 망하든 성공을 하든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그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